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피그마의 주요 기능인 도형 툴과 이 펜 툴 등을 활용한 아이콘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예제부터는 같이 실습을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피그마가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피그마 회원가입을 하셔서 피그마를 같이 실행시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디자인 단위의 요소는 UI 디자인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단계인데 이 아이콘은 그냥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모든 UI 디자인 요소는 이제 잘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정확한 상태를 그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규격 안에서 아이콘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아이콘의 가이드를 살펴보면 자, 아이콘의 경우 기본 24 기반의 사이즈가 기준 사이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콘은 항상 그냥 아이콘 그대로 그 모양 레이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24라는 가이드라인 안에 정확한 규격을 생성해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특정 규칙들을 잘 지켜서 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리드와 키 라인을 제작해서 그리드와 키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아이콘은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정사각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원에 가까운 아이콘의 모양은 이 가이드라인 안에 원형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게 되고 세로변이 더 넓은 직사각형의 경우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제작이 되고 가로변이 더 넓은 직사각형의 경우는 이 가로변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같은 화면 안에 모였을 때 훨씬 더 균형감 있는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진행할 실습은 이렇게 키라인 위에 피그마 로고 모양의 아이콘을 제작해 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과 같은 모양의 아이콘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도구 모음 중 프레임 패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프레임 패널을 선택하셔서 Shift를 누르시면 정사각형의 프레임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쭉 드래그 하셔서 가로 세로 24 사이즈를 갖고 있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디자인 요소를 생성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만든 프레임을 아이콘 실습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아이콘을 제작하는 가장 밑바탕 형태의 배경, 디자인 요소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 위에다가 아이콘 라인을 제작을 해보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1픽셀 단위의 정확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리드 라인을 이제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드 라인은 이 피그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우측 패널에 보이는 레이아웃 그리드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 그리드는 내가 선택한 디자인 영역인 프레임 안에 그리드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이 패널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레이아웃 그리드 세팅 버튼을 눌러보시면 내가 생성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의 종류를 정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드 격자 무늬를 기반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컬럼으로 선택하셔서 컬럼 단위에 이런
선으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규칙화시켜서 제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로선으로 맞추어서 그리드 라인을 제작할 수도 있게 되죠. 저희는 그리드 라인을 선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사이즈가 처음에 10픽셀 단위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1로 변경을 해서 1포인트 단위의 가이드라인이 생성되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이제 컬러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블랙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이 투명도를 10%로 맞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리드 라인을 같이 한번 깔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보이는 키 라인을 하나씩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우리 도형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툴을 선택하셔서 가로, 세로 18포인트의 정사각형을 제작을 해서 가운데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은 라인인데 왜 도형으로 채워져 있는 면으로 제작을 했냐면 라인을 연결시켜서 제작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이 도형을 만들어서 이것에 스트로크를 이용하여 이 모양을 연출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도형 툴을 만들어 주시고 스트로크를 채워주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스트로크 옵션을 눌러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두꺼운 라인이 생성이 되죠. 자, 1픽셀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작은 화면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얇은 1픽셀 단위의 선이지만 지금 보이기에는 굉장히 두꺼운 선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가장 얇은 형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1 단위의 작업이 아닌 0.1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0.1 스트로크를 넣어주시고요. 필값은 제거가 가능하죠. 필값을 제거하셔서 라인의 형태로 제작을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제작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코너 라디우스를 여기서 레이어 어퍼런스 패널에서 여기 코너 라디우스를 적용시키는 필드 창에 1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정사각형을 라인만 남겨놓고 제작을 해주시면 정사각형 기반의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로 먼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컨트롤 D 혹은 커맨드 D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 주시고요. 자, 방금 만든 이 복제된 레이어를 이제 여러분들은 가로변이 더 좁은, 세로변이 더 넓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한 칸,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제작해 주시고요. 이것을 좌우로는 한 칸씩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세로변이 더 넓은 직사각형이 하나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끔 밑에 있는 레이어명은 정사각형, 위에 있는 경우는 직사각형, 세로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것을 다시 복제하셔서 여러분들 이 마우스 커서를 모서리 쪽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가 모양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변경된 커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각도가 로테이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각도를 로테이트 시켜주셔서 가로변이 더 넓은 직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도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레이어 변경이 다 되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원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원형 같은 경우 똑같이 이 도형 툴에서 5를 선택하시고요. Shift를 누르고 만들어준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질은 20에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까 계속 수행했던 것처럼 스트로크 0.1 필값 제곱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라인으로 이루어진 원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을
원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배형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것은 큰 버전의 원이고요. 이제 이것을 한 번 더 복제해서 작은 단위의 원을 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모서리에 또 커서를 갖다 대고 Alt Shift 혹은 옵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1픽셀 단위로 정확한 비율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딱 반절의 크기에 해당되는 지름 10의 원으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럼 방금 복사된 이 원은 소형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이것들이 이렇게 5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키 라인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아이콘 키 라인을 생성하시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한 번에 Shift를 누르고 레이어 패널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G 혹은 커맨드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그룹의 이름은 아이콘 키라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제작하실 때 사실 이런 키라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시지만 자, 이 실제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대각과 세로, 가로에 라인이 하나 더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보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먼저 라인 툴 이번에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라인 툴은 정중앙에 딱 24에 해당되는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을 우리 똑같이 1이 아닌 0.1로 굵기를 변경시켜 주세요. 자, 변경한 자, 이 라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투명도를 30%로 낮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하는 컬러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이제 복제해서 이동을 시켜 볼 건데요. 먼저 세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구획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리드상 4칸 옆에 한 줄, 4칸 옆에 한 줄씩 있어요. 이것을 복제, Alt를 누른 상태로 4칸 옆으로 이동. 지금 복제가 되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Alt를 눌러주시면 돼요. 또 4칸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이 되었으면은 이제 이것을 자, 방금 만든 이 레이어가 혹시 더 바깥에 생성이 되었으면 꼭 이 프레임 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방금 그룹 129번이 선택이 되었죠? 이제 이것을 아이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복제하셔서 다시 한번 로테이트를 시켜주세요. 이러면 가로선도 쉽게 제작이 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중앙에 있는 라인을 하나 선택하셔서 얘를 다시 복제하시고요. 컨트롤 혹은 커맨드 D를 눌러주시고 로테이트를 시킨 후 사이즈를 트랜스폼해서 대각 라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만든 라인은 다시 한번 복제하셔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가장 밑에 플리 호리존탈 좌우 반전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까지 라인이 생성되는 키 라인을 우리가 제작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두 가지 그룹 다시 선택하셔 다시 한번 그룹핑하시고 가이드라인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아이콘 라인보다 밑으로 저는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 규격이 되는 아이콘 키 라인에 대해서 구성을 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 보면 이제 아이콘 키 라인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피그마 로고 모양의 아이콘 실습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피그마 로고를 우리가 이렇게 사이즈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여져 있는 예시는 이렇게
6을 기반으로 한 사이즈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피그마 아이콘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도형이 합쳐져 있는 모양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쪽씩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런 도형을 제작하는 방법은 자, 지금 사이즈가 6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 크기를 여기 보이는 사이즈에 맞춰서 가로, 세로, 지름, 6개의 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을 경우 있는 것 한쪽은 반절에 해당되는 3 그리고 높이는 6으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이 두 개의 레이어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레이어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때 배웠던 대로 저번 시간에 배운 이 컬러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필값을 이용해서 스포이드 찍는 것이 아니라 단축키 I를 눌러주시면 바로 스포이드 기능이 활용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컬러를 찍어서 동일한 모양을 제작해 주시면 지금 만들어낸 이 도형은 레이어가 2개인 상태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단일 레이어로 제작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합치기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우측 패널에 모어 액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데 사용하는 패스파인더 종류의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합치기, 유니온 셀렉션을 이용하시면 하나의 단일 도형으로 제작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옆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것은 복사하셔서 밑으로 위치를 옮겨주시고 동일하게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있는 것도 이것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었던 단축키 Shift H의 플리 호리존탈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 반전을 시켜주시고 컬러를 바꿔주시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다시 여기 보이는 정원을 동일한 모양으로 6 지름을 갖고 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복사하셔서 배치를 시켜주시고 그럼 한쪽이 사각형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절 크기에 해당되는 3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또 스포이트 툴로 찍어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두 가지의 모양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 배웠던 대로 유니온 셀렉션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로 합쳐진 이 도형을 컬러를 찍어서 동일한 컬러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5개의 도형의 피그마 로고를 제작해 보았고요. 그래서 똑같이 제작 후 그룹핑을 하셔서 보기 좋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냥 아이콘을 마구잡이로 이런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생성해서 그 안에서 모양에 맞는 규격별로 아이콘을 생성하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도형 툴과 이런 셀렉션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정확한 규격 안에서 이러한 도형 툴을 이용한 아이콘 디자인을 사용을 해보시게 되었고요.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디프랩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혹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도형 툴과 펜 툴 같은 이런 기본 툴을 이용해서 또 제작할 수 있는 실습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